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짝꿍입니다. 우왕, 토론토에 봄이 왔습니다. 벚꽃도 피고. 응. 그리고 마스크. 나 마스크, 그래. 안녕하세요. 길고 긴 겨울이 끝났어요. 4월 말에 눈 내리는 거 보고 시꺼맸네. 엄청. 그리고 저희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로 19주차가 된 호빵이를 소개합니다. 자나봐. 호빵이는 올해가 호랑이띠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기운 빵빵하게 받으라고 그래서 호빵이라고 태명을 지었고요. 성별은 아직 모릅니다. 19주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꽃놀이 나오니까 좋네요. 그래도 역시 겨울보다는 봄, 여름이 좋지. 생명이 피어나는 봄. 새로운 시작. 저희에게도. 음. 사실 호빵이가 저희한테 온 첫 번째 임신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3 때 만나서 12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캐나다에서 먼저 결혼식을 한 후에 15년 차? 14년 차. 14년 차 됐을 때. 14년 차 때 한국에서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뭐 연애할 때야 당연히 뭐 결혼하면 뭐 애 갖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고 결혼 후에도 생기면 낳지 뭐. 그래서 맞아. 막 엄청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기면 낳고 아니면 뭐 아직 우리야 젊으니까 라고 생각했어. 맞아. 라고 생각을 한 게 캐나다 결혼으로 치면 5년이 흘렸지. 맞아. 4년 꽉 채우고 5년 차가 이제 들어갈 때 안 생기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막 기를 쓰고 안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가져지네? 아이가 안 생기나? 라고 조금 솔직히 생각을 슬슬 했어요. 보통은 그래 뭐 난임이라고 떠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난자의 문제를 더 많이 떠올리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최소 한 명이라도 뭔가 아이를 갖기 위한 정도의 건강이 아니면 아무래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니까 지금 이렇게 5년 가까이인데도 안 생기나? 라고 생각했어. 맞아. 저는 검사를 했었어요. 정확히는 그런 검사라기보다 그냥 간단한 자궁 검사 정도는 했었죠. 그때 건강하다고 나와서 이 애기 뭐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더 약간 똥줄 탔었어. 자기는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이미 검사를 했잖아. 자기 자궁은 너무 완벽하대. 일단 완벽보다는 일단 건강하다.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근데 4년 동안 이렇게 흘렀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자기야 우리 5년 차인데 아기가 안 가져져. 근데 자기 자궁은 건강하대. 그럼 내가 문제네. 그래서 사실 은연중에 이제 우리끼리도 검사를 좀 받아볼까? 라고 생각은 하다가 아니야 그냥 안 가져지면 아기 없이 사는 거지 뭐 둘이도 재밌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은 그래도 했죠. 맞아. 딴 것보다 이제 내가 나이가 슬슬 차가니까. 맞아.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자는 나이가 들면 현저히 줄잖아요. 임신 가능성이. 이제 슬슬 걱정이 좀 들었죠.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코비드 때문에 샷다운을 좀 길게 했다가 막 풀려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어요. 정말 뭐 오버타임 뭐 진짜 거의 한 60시간? 70시간씩 일을 일주일에 할 그렇게 정도로 했었어, 맞아. 그때쯤에 또 사람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거 땜빵 이런 식이라서 정말 바쁠 때였는데 맞아. 제가 사실 좀 정확하거든요. 주기가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면 생리 주기가 되게 정확해. 그래봤자 하루 이틀 차이 정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틀째인가 3일째까지 안 하길래 그냥 처음에는 피곤해서지.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 나니까. 근데 3일째도 안 하길래 그냥 마침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약국 코너에서 그냥 무심코 하나를 집었어요. 여기 왜냐면 테스트기 비싸거든요. 맞아. 뭐 아니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걱정하고 있는 거보다 낫지 하고 이게 집에서 해보니까 이제 희미하게 2줄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기뻤거든요. 되게 기쁘면서도 걱정도 되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바쁜 상태였으니까. 맞아. 거기다 심지어 스태프가 없어서 바쁜 상태라 과연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온 거죠. 일이랑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그래도 너무 기뻤어. 맞아. 그래서 나름 뭐 남들이 한다는 이제
남편한테는 인밍아웃 하겠다고 막 준비도 해서 자기한테 이제 보여줬지. 미안하다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저번에 내가 잠깐 펜 좀 줘. 바빠서 그렇게 했지만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니라고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안 나타나지 말라고. 이거 말고 아마 샤프 있어. 응, 샤프 똥꼬에 걸렸어. 됐어. 어? 샤프잖아. 하더라고? 도움이 1도 안 되는 거. 무슨 말이야?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샤프 걔밖에 없어요. 아, 한 줄이야? 안 된 거 아니야? 두 줄이야? 아, 두 줄이야 이거? 아, 진짜 두 줄이야? 이거 희미하게 보이는 거 두 줄이야? 우리 엄마가 하면 태몽 맞았어? 대박. 구민수 그게 아니야? 세 줄이 아니야? 아니, 구민수 셋째가 아니야? 오, 고생했네. 우리 근데 와인 한 병 드링킹 했는데? 고생했대. 잘했어.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했어? 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도움이 1도 안 된다고. 아, 이거 보라고 한 거구나. 왜 샤프 꺼냈는데 이러면서. 맞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일 그만둬야겠네. 그만둘 수 있을까? 이제 영상으로 보면 물론 좋아하는 게 보이지만 기억나? 그때 그 감정이? 감정? 어. 생겼네. 나 건강하네. 아기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야? 나 건강하네. 네, 아기가 생겨서 기쁜 것도 기쁜 건데 응. 이제 어쨌든 나는 나 스스로 되게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으니까. 되게 솔직히 기뻐서 막 당장 엄마한테는 당연히 알리고 맞아. 그다음에 시댁 식구 우리 집에도 알리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막 엄청 알렸지. 맞아. 임신하자마자 친구들한테도 막 알렸어. 엄청 알렸지.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여기는 뭘 워크인 클리닉을 가야 되나? 사실 산부인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맞아. 물론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뭐 이런 영어는 알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그런 옵스테티션이라는 말을 써 있는 데를 본 적이 없단 말이지. 맞아, 기껏해 맞아. 안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많았지만 맞아. 심지어 우리 패밀리 닥터도 없지. 잘 모르겠으니까 맞아. 일단 워크인을 가보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순서는 그렇대요. 페닥한테 알리고 패밀리 닥터가 써주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검사 추천서? 요청지. 검사 요청지를 가지고 초음파 보는 곳을 예약을 해요. 그리고 혈액 검사 보는 데를 예약을 해. 그래서 거기에 그 예약 날짜로 간 다음에 거기서 그 결과지를 걔네들이 페닥한테 쏴주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지를 쏴줬으니까 다시 또 페닥한테 가야지 그 결과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당일날 절대 다 이루어질 수가 안 없고 되지. 보통은 한 일주일 걸린다고 보면 돼요. 페닥 예약을 해서 한 2, 3일 걸리고 다시 또 초음파 예약한 또 한 일주일 걸리고 혈액 검사도 또 비슷하게 한 일주일 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페닥한테 들으러 가는데 또 한 일주일 걸리고. 맞아. 그래서 사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게 거의 2주 전 거? 2주. 빠르면 일주일 전 거? 빠르면 일주일 전 거. 를 들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로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일단 페닥이 없으니까 그럼 워크인을 갔어요. 근데 워크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워크인으로 안 받아주고 또 예약으로 받아줘. 맞아. 그래서 집 근처에 이제 워크인을 가까운 게 최고지 하고 갔는데 이분이 초음파랑 혈액 검사 그 검사지를 줬고 그걸로 우리가 초음파랑 혈액 검사를 하러 갔어야 됐는데 이제 이게 처음이니까 맞아. 몰랐던 거야. 당연히 초음파랑 혈액 검사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맞아. 했죠. 그냥 여기 가면은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초음파는 사실 또 집 가까이에 또 다른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예약을 했는데 혈액을 안 봐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건 뭐지? 뭘 이걸 어디다가 내야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런 것도 없었어. 일단 그냥 무조건 초음파만 생각을 해서. 맞아. 그냥 임신하면 당연히 초음파는 다들 막 보니까. 근데 혈액까지 본다고 생각을 잘 안 했기 맞아. 때문에 초음파만 받고 그 심지어 초음파 보러 가서도 혼났어. 너무 일찍 왔다. 테크니션한테. 저 기차 너무 재밌어. 그래서 초음파 보러 간 게 우리가 처음 보러 간 게 5주 6일에 한 대충? 그래서 5주 6일이면 대충 인터넷 검색하니까 한국에서는 뭐 아기 집이랑 난황까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 4주 때 첫 번째 가서 아기 집을 보고 뭐 나 5주 때 두 번째 가서 난황을 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인터넷에 엄청 찾아봤으니까 봤거든요. 그럼 5주 솔직히 5일이면 충분한데. 충분하다. 그럼 가서 난황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솔직히 들을 기대하고 갔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너네 너무 일찍 와서 솔직히 뭐가 보일지 잘 모르겠어.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음파 실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한국의 사람들이 올리는 딱 그 상태예요. 그래서 난황이 보여요.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난황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확답은 못 주겠다고. 확실할 수가 없고 왜냐면 너네가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왔다는 말만 한 진짜 5-6번 맞아, 들은 것 맞아.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뭐 임신은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Congratulation도 안 하지 않았어? 안 해서 그런 거 안 했어. 그냥 임신인 것 같긴 한데 너무 빨리 왔어. 딱 진짜 그렇게만 그 얘기했어. 얘기, 계속 그 얘기. 근데 그러고 이제 혈액 검사도 안 하고 그 초음파만 받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저 워크인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의사가 그래서 잘 검사 받고 왔어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검사를 딱 보더니 너네 근데 왜 혈액 검사는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해주던데 했더니 다른 데를 예약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몰랐지 혈액 검사를 다른 데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초음파 종이 한 번 더 써줄 테니까 그거랑 저번에 줬던 그 혈액 검사지랑 다시 한 번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차피 초음파 일찍 갔다고 안 가도 혼났는데 그럼 뭐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또 다시 초음파 예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혈액 검사 한다는 곳을 알아내서 예약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초음파는 다시 보러 간 게 7주 5일쯤? 딱 그 정도 7주 5일에 보러 갔고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심장 뛰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더 빨리 해야 돼. 반짝반짝. 알았어. 이제 그제서야 congratulation 하면서 너 임신했어. 임신한 거 확실해 라고 맞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 근데 막 한국처럼 막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건 아니었고 그냥 심장 뛰는 것만 봤어. 근데 자기는 그때 심장 뛰는 거 못 봤댔지. 나는 자기가 얘기했을 때 내가 어딜 봐야 되는지 몰랐어. 한국처럼 사진도 안 줘. 맞아. 한국처럼 사진도 안 주고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면 네가 볼 수 있어. 진짜 딱 그렇게만. 그래서 그렇구나. 여긴 그런가 보다 했죠. 두 번째 초음파를 보러 가기 전에 한 3일 전부터 이제 피비침이 좀 있었어요. 생리처럼 엄청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휴지로 닦았는데 갈색 피가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피비침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폭풍 검색을 했죠. 사람들 이제 그 당시 7주였으니까 7주 피비침을 착상혈이라는 소리도 있고 내지는 뭐 원래 초기에 좀 그런 식으로 불안정하다. 근데 보통은 피비침 나면 바로 병원을 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 말인즉 워크인을 예약해봤자 어차피 주말이 껴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돌아오는 월요일에 초음파 검사가 잡혀 있었어. 맞아. 그게 이제 다시 간 초음파인데 그럼 어차피 3일 뒤에 가는 초음파가 있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버텨볼까? 그거 말고는 갈 수 있는 게 응급실인데 과연 이 정도 피비침으로 응급실을 갈 만한 것인가 라는 걱정이 됐죠. 그래서 그럼 대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눕눕하라고 누워서 쉬라고 그 얘기만 듣고 이제 주말에 최대한 일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쉬려고는 했어요. 물론 안 나가진 않았어요. 한 반만 나간다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쉬었는데도 사실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신 평소에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변 볼 때 조금씩 나오는 정도여서 그리고 막 컬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핏덩어리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나오는 거야. 그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정확히는 나를 안심시킨 거. 그냥 불안해봤자 더 안 좋을 거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심장 뛰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냥 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심장 잘 뛰고 사실 원래 테크니션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해줘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왜냐면 이 초음파의 결과를 들으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테크니션한테 이제 물어봤죠 나 사실 아침에 피가 좀 비쳤다 근데 괜찮냐 근데 이제 테크니션들은 사실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심장이 잘 뛰는데 무슨 걱정이냐 걱정 말라 라고 하니까 그냥 100% 안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아 그래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 초음파를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월요일이었고 그때까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피 비치는 게 결국에는 아기가 이렇게 조금씩 자기 그 아기 집이 커지는 중인가? 그래서 피 비침이 나오는 건가? 라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화요일에도 근데 계속 조금씩 피 비침은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아, 그냥 의사 소견 들을 때까지 조금 버텨보자. 의사 소견이 수요일이었나 우리 목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야. 목요일이었어. 근데 수요일에 이제 또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생리처럼 울컥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배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 화장실 갔더니 제가 소변 볼 때 말고는 이런 핏덩어리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일을 하다 그냥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내일 닥터를 기다리는 게 이게 아닌 거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워크인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경우면 응급실 그냥 바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날 출근 전이었어. 이었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을 갔고 그래서 접수하고 몇 시간 정도 기다렸지? 꽤 기다렸어. 접수하고 한 2시간 기다렸나?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응급실은 도착을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부터 얘는 이제 저한테 계속 안심을 시키는데 별의별 생각은 솔직히 다 되는 거지. 이제 이름을 불러서 가서 혈액만 한 4통 뽑은 것 같아요. 혈액 검사하고 또 결국 혈액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혈액 검사 결과가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다만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레지던트였나? 레지던트 언니가 와서 이것저것 이제 막 문진을 하더라고요. 기본 검사들, 성병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증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든지 그러다가 혹시나 이제 이게 질염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펩 테스트라고 펩스멜 테스트라고 이제 자궁 경부를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궁 경부에서 그냥 피가 난 거면 아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확실하게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펩스멜 테스트를 하려는데 하다가 멈추더라고요. 이게 이미 제 질에 피가 너무 가득 차서 맞아.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순간 느꼈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보다 약간씩 마음을 조금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래 희망의 끈을 안 놓긴 했지. 근데 그러다 이제 혈액 검사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아니 우리 월요일이었지. 혈액 검사를 했었던 결과 수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수요일에 응급실에서 한 결과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르긴 했대요. 그 HCG, 그 임신 호르몬이 오르긴 했는데 진짜 슬라이트하게 정말 조금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이 시기엔 지금 한 7주, 8주 이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조금 증가한 거면 아무래도 유산인 것 같다. 확신은 또 안 했어. 인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인 것 같고 사실 지금 응급실에는 초음파 볼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 지금 이 혈액 수치로는 너를 올려보내서 보는데 약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무리 유산인 것 같다라고 해도 미스캐리지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었지. 그래서 응급실에서 엄청 울고 얘네 이제 산과에서도 얼리 프레그넌시 센터 라고 이제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클리닉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연결을 해줄 테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뭐 치료든 뭐든 진단을 받아라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예약부터 했죠. 거의 일주일 걸렸던 거 거의 같지? 일주일 걸렸어. 그치.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일주일 동안 진짜 그냥 누워만 있었죠, 저는.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밤에는 어쨌든 잠을 잘 것 같으니까 얘는 이제 최대한 다 야근으로 돌려서 낮에는 저랑 같이 있어주고 밤에는 이제 일을 하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버텼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얼리 프리그넌시 센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딱 산부인과처럼 생겼더라고요. 바로 초음파 볼 수 있는 베드 있고 그리고 의사가 초음파 봐주면서 바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또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뭐 여기 오기 전에 초음파 본 적 있어? 그래서 우리 봤다고. 그때 사실 심장 뛰는 것까지 봤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그럼 한번 보자 하고 초음파 보는데 안 보인다고. 초음파 뛰는 거 안 보이고 지금 애기 사이즈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초음파 본 걸로부터 다시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7주 사이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심장은 뛰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되게 그 얘기 듣고는 오히려 좀 침착했어요. 응급실 갔다 온 일주일 동안 진짜 별의별 생각을 이미 다 했던 거지. 처음 한 2, 3일은 막 엄청 울기만 하고 당연히 폭풍 검색 또 인터넷 검색했는데 뭐 피비침 있었는데 건강에 결국 악이 잘 나왔다 막 이런 거 엄청 검색해보고 이렇게 희망을 좀 갖다가 뒤에 또 3일은 그냥 이제 받아들이려고 좀 한 거 그래 유산인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유산일 가능성이 너무 좀 높다는 소리니까 이제 좀 너무 희망만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 보내줘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지. 그때 막 오히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빨리 깨끗하게 배출을 하는 게 낫다 막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그 얼리 프레그넌시 클리닉 가서 결과를 들었을 땐 오히려 차분하게 들었지. 그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며. 태아는 7주 크기인데 아기집은 6주 크기에 멈춰 있었다고. 베이비색은 오히려 6주 크기에 멈춰 있었고 태아는 7주 크기에 멈춰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절대 엄마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여성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얼리 프레그넌시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없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리고 막 고맙게도 넌 아직 영하니까 다시 가지면 된다 라고 되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한국 나이로 치면 노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나이인데 너 아직 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3가지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좋은데 자연 배출이 되는 경우. 근데 자연 배출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두 번째가 약물 배출.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흔히 하는 이제 소파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수술 설전은 사실상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 배출이 되게 좋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 약물 배출도 하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총 4가지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4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흔히 말하는 배출을 해주는 애고 얘 같은 경우는 질정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약이 아니라 이제 질로 넣어서 하는 거고 나머지 3가지는 싹 다 진통제. 다 진통제. 다른 강도의 진통제. 다른 강도에 그래서 덜 아프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아픈 거. 중간 아픈 게 타이레놀이었지. 타이레놀. 그리고 마지막이 몰핀이었지. 맞아. 몰핀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아프길래 도대체 몰핀을 주지? 난 그래서 몰핀 군대 이후로 처음 봤어. 그 강도에 맞춰서 알아서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출도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갑자기 배출돼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라앉기도 하고 강도가 중간 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도 안 아프다가 갑자기 확 마지막에, 아플 수도 있고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언제 배출될지 솔직히 보장이 안 된대. 이제 배출을 도와주는 약 근데 그 약이 원래는 위궤양 치료제래요. 그런데 그 위궤양 치료제 부작용이 유산이에요. 그 장기들을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여주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오히려 작용으로 해서 쓰는 약이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다 생각했어. 맞아. 한국에서는 사실 약에 좀 불신하는 편이더라고요.
깨끗하게 배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임신 때 도움이 주지 않는다라고 막 돼 있어서 그래도 100% 베스트는 결국 자연 배출. 그래 그러면 자연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걸으면 그래도 걸어라, 맞아. 중력 영향을 받아서 자연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 듣고 그래 그러면 일단 약을 먹기보다 최대한 배출을 해보자. 그랬는데도 안 되면 약을 넣자.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날 저녁부터 아프더라고요. 생리통 오듯이 이제 싹싹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통증 한 번이 오더니 화장실을 갔더니 울컥하고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울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리량이 많거나 해도 이런 울컥은 없을 만큼의 뭔가 커다란 게 하나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거의 한 주먹 반만한 사이즈? 한 썼지? 손가락 2개? 정도의 애기집처럼 보이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임신이 끝나서 다행히도 근데 막 몰핀 먹을 만큼의 진통은 아니었고 그냥 타이레놀 정도 혹시 먹고. 몰라서. 그리고 원래 배출약을 2개를 줬어요. 질정을 2개를 줬는데 하나를 먹고 그래도 정말 깨끗하게 make sure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주는 거라고 해서 그 2알을 줬더라고요. 물론 전 자연 배출이 됐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를 썼죠. 그걸 먹으니까 이제 통증이 더 와서 질정 넣고 질정 나니까. 넣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뭔가 이제 피들이 좀 나왔지. 근데 그렇다고 막 쥐어짜는 정도의 고통은 좀 덜했던 것 같아. 오히려 그 아기집 배출 이후에. 근데 그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얼리 프레그넌스 센터 가서 초음파 보면서 깨끗하게 배출됐다라는 얘기 듣고 왔어요. 그러고 둘이 그냥 아예 모든 삶을 스탑했지. 그 말이 제일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사실 영상을 거의 6개월 쉬었지. 사실 그때가 임신부터 시작해서 유산할 때까지였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정확히는 제가 특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원래 그런 식으로 땅굴을 팔 정도로 제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거의 16년 가까이를 저를 보면서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자. 차라리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하고는 원래 그래 베이비문으로 가려고 했던 태교에 가려고 했던 몬트리올을 맞아. 그제서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는 여행 영상은 사실 위로 여행. 유산 후 위로 여행이었어요. 그래도 즐겁게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마음이 힘들어서. 비워내는 중이었어서. 맞아. 사실 어떤 위로도 도움이 안 됐어요.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어. 위로가 듣고 싶지 않았어. 그냥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모르잖아요.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일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어떤 사람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얘랑만 대화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겪은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 아기를 잃은 거였으니까. 부모님 얘기도 듣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얼마나 기다리셨어. 좋아하셨지, 맞아.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어. 어쨌든 우리가 기쁘다고 사실 주변에 막 다 알렸단 말이에요. 친구들한테도 막 문자하고 막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고 막 가족들한테도 보내고 가족들은 또 신난다고 친척들한테도 막 하시고 근데 그걸 다 엎어야 돼. 유산했다고 반대로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그걸 얘기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지. 미루고 미뤘었어. 그게 오히려 힘들었지. 반대로 저희 유산했어요라는 얘기를 다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편하게 사실 얘기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한 못해도 한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로부터. 아 그래 제가 땅굴을 파다가 그 당시 이제 미뤄놨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2? 맞아.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Bad things at times happens to good people. 그런 거였나? 때때로 좋은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거 나오는데 진짜
펑펑 울었지. 사실 저야 어차피 이미 그때 마음이 워낙 불안정했으니까 옆에서 남짝꿍이 우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물론 당연히 같이 겪었기 때문에 얘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랑 똑같이 그냥 힘들어 한다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그냥 난 자기한테 맨날 괜찮다고만 했지. 나는 안 울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 울고 오히려 그냥 항상 날 다독여주기만 했지. 오히려 그냥 힘들어하기보다. 근데 자기 옆에서 그 장면 나오자마자 우는 거 보고 펑펑 울었지. 완전 진짜 펑펑 울었어. 진짜 엄청 울었어. 그래서 둘이 거의 껴안고 울었거든요. 맞아. 내가 펑펑 우니까 자기가 오히려 놀래서 달래줬어. 결혼식 때만큼 운 것 같아. 그러면서 여행 가자. 여행 가자. 했었지. 그래서 마음도 잘 추스리고 몸도 잘 추스리고 하면서 여행 다녔어요. 정작 신혼여행 하면서 가자고 해서 또 빡시게 돌아다녔지만 생각보다 그치, 몽몽랑시 올라가서 또 극기훈련하고 할 정도로 빡시게 돌아다녔지만 재밌게 잘 놀러 다녀왔어. 왔어. 여행 다녀오고 마음도 좀 추스렸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기 갖기 전으로 돌아가야지. 맞아. 일상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전에 아기 생겼던 것처럼 또 아기 생기겠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저도 이제 얘도 그냥 다시 일했죠. 일하면서 그냥 똑같이 지냈어.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맞아. 호빵이가 찾아왔어요. 다리 꼬고 앉아있는 호빵.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알고 또? 두 줄이야? 아 진짜? 무섭지 이제. 아니 왜 무서워? 그래도 무섭잖아. 아니야. 영상에서 지금 봐서 알겠지만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어. 맞아, 이미 내 표정에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한 게 보이고 자기한테 또 똑같이 인밍아웃 했는데 반응이 달라. 그 첫 번째 이미 보시다시피 반응이 그냥 정말 펄쩍펄쩍 날뛰는 막 그런 느낌보다 잘 지켜야겠다. 당연히 기쁜데 이게 그냥 아이가 생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너무 느껴버린 느껴서. 거예요. 생기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건 더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그랬고 이제 워낙 초기니까 그때만큼 모든 걸 빨리빨리 진행하지도 않았어요. 초음파도 거의 8주 다 돼서 가고 8주 다 돼서 가고. 그리고 이제 워크인은 그나마 이제 한 7주쯤 가고 맞아. 기다려서 갔어. 안 시기는 되게 비슷했어. 비슷했어. 결국은 또 생리 안에서 확인한 거니까. 물론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일찍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설레발 치지 말자. 또 대신 확실히 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호빵이한테 좀 미안한 거 중에 하나가 태명도 늦게 지어졌어. 안 지었어요. 첫 번째 임신은 사실 임신 테스트기 보자마자 태명부터 지었어. 태명부터 지었지. 초음파도 보기 전에. 그래. 호빵이 우리 초음파 보고 와서 지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스러워서 정확히는 또 우리가 마음을 다칠까 봐. 사실 가족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맞아. 둘만 알았지. 둘만 알면서 그냥 날짜만 세. 날짜만 세고 있고. 날짜만 세면서 일단 가서 누구 뭐 테크니션의 말을 듣자. 확인을 좀 하자. 확인을 하자. 그러고 이제 7주 5일? 거의 8주 다 돼서 8주 다 돼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보이는 거지. 가자마자 엠브리오 태아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뛰는 것도 잘 보이고. 그래. 이때 자기가 자기는 심장 뛰는 거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를 보고 있고 나는 아기지만 봤어. 아니 그게 자기 신경 쓰였다 했었어. 그 얼리 프레그넌스 클리닉에서 아기 태아는 7주 크기에서 멈췄는데 아기집은 6주 크기에서 멈췄다는 게 자기는 신경 쓰여서 그럼 아기집이 또 같이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 심장 뛰는 거 보니까
눈물이 완전 팽 돌더라고요. 첫 번째 그 초음파 보러 갔다 엄청 울었지. 근데 그때 처음으로 가족들한테만 알렸어요. 맞아. 친구들한테는 그때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유산했을 때 다시 우리 유산했어 라는 그 말 했던 기억이 너무 커서 못 알리겠더라고요. 아 근데 입이 너무 근질근질하잖아. 맞아. 자기가 막 모르는 사람. 어.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뭐 음식 픽업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 알러지나 이런 거 있어. 아,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거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해. 그러면 그쪽에서 congratulations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또 기뻐가지고 그치. 막 그걸로 그냥 위안 삼고 맞아. 이제 다 알잖아 그 코스를. 그래서 7주 때 워크인 가서 혈액 검사 초음파 본 다음에 다시 워크인 갔더니 이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옵스테트리션을 원하는 사람을 정해와라. 그래 그러면 그냥 큰 병원 정하자. 놀스욕 제너럴 하스피럴. 그냥 거기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분을 정해서 그 워크인 의사 닥터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을 연결을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워크인은 끝났고 옵스테트리션을 만나러 다니고 있죠. 근데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난 옵스테트리션 만나면 거기서 다 해줄 줄 알았어. 거기서 초음파랑 혈액 검사랑 다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결국 또 똑같아. 그냥 워크인 의사가 옵스테트리션으로 바뀐 거고 검사 요청지는 그대로 옵스테트리션한테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또 초음파 클리닉이랑 혈액 클리닉 또 다녀야 돼. 그건 또 똑같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잘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인밍아웃을 했습니다. 이제 유산이라는 주제가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유산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유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의외로 뭐, 있어, 단지 많아. 얘기를 안 할 뿐. 왜냐면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얘기를 안 했을 뿐 생각보다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 일단 의사가 저한테 위로를 하기 위해서라도 했던 얘기겠지만 뭐 수치까지 얘기한 거 3분의 1 정도는 경험한 일이다라고 맞아. 얘기하는 거 보면 유산을 겪는 분들이 결코 우리의 탓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저희처럼 다시 아기 가지실 수 있으니까 얼른 마음이랑 몸이랑 이렇게 잘 하셔서 다시 좋은 기운 받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론 저희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하기 되게 쉬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 되게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저희도 임신도 유산도 다 처음이라서 캐나다에서 다 처음이고 부모님이 같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둘이서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신과 그리고 유산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서 앞으로 호빵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치. 그치. 건강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 우리 호빵이. 맞아.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엄마들,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는데 손 빰빠이 하고 있어. 화이팅!